1단계 빚이 감당 안 될 만큼 늘어나고 2단계 사회 갈등이 터지고 3단계 돈을 마구 찍어 인플레이션이 오고 4단계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고 5단계 결국 새로운 패권과 통화가 등장한다. 이는 세계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가 말한 비축통화가 몰락하는 5단계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미국은 이 5단계 중 어디에 와 있을까요? 그리고 비트코인 다음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부채는 36.7조 달러입니다. 이는 미국에 태어나는 순간 미국 시민 한 명당 10만 7천 달러, 한화 1억 5천만 원의 빚이 자동 탑재됩니다. GDP 대비 부채율은 120%를 넘어섰습니다. 1단계 빚이 감당 안 될 만큼 늘어나는 단계, 미국 완벽히 통과했습니다. 미국 사회는 지금 갈등이 일상화가 된 나라입니다. 빈부격차는 극심해졌으며 정치적 피로도 민주당, 공화당은 사실상 문화전쟁 중이고 펜타닐 중독으로 하루 200명 사망, 총격과 폭동은 뉴스가 아니라 생활 소음이 된 지 오래입니다. 레이 달리오가 말한 사회 붕괴의 2단계는 이미 미국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미국은 단 2년 만에 5조 달러를 찍어냈고 유통 중인 달러의 약 40%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새로 생겼습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4조에서 9조 달러까지 폭등, 말 그대로 돈으로 시간을 산 거죠. 그 결과 2022년 미국 물가는 9.1% 급등,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4단계는 해외 자본이 기축 통화를 외면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에 대한 신뢰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죠. 중국은 국채 보유를 15년 만에 최저치로 줄였습니다. 브릭스 결제 시스템과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도 올해 상반기에만 1,000억 달러어치의 국채를 팔았고 달러 대신 금을 사들이는 중입니다. 전 세계 외화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은 20년 전 이렇게 70%대에서 지금은 58%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외환 보유고의 달러 비중이 빠지는 중입니다. 과거에는 달러가 피신처였다면 지금은 달러를 피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기축통화의 붕괴 과정은 믿던 아군이 등을 돌릴 때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조가 숫자와 움직임으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기존 통화의 몰락과 함께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통화가 등장하는 시점입니다. 과거 영국 파운드화가 세계 기축통화였지만 두 차례 세계대전을 거치며 달러에게 패권을 넘겼습니다. 네덜란드 길드화, 다음에 영국 파운드, 그리고 미국 달러화. 이 흐름은 전쟁,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그런 재편과 함께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기축통화는 전쟁 없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한 통화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질서 자체의 리셋이기 때문이죠. 미중 갈등이 사실상 신냉전 단계에 들어섰고 브릭스는 기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독자적 결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실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 진보라기보다 지금의 시스템을 믿지 못하겠다는 조용한 불신의 표가 시작된 셈이죠. 그렇다면 질문은 명확합니다. 새로운 통화는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답은 지금 시장에 드러나는 핵심 흐름 속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볼 건 금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불안하다는 증거, 바로 이 자산이죠. 불안할수록 시장은 다시 가장 오래된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금 가격은 사상 최고가입니다. 금과 비트는 전체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금은 3주 만에 이 낙폭을 회복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보다는 조금 더 걸렸습니다. 시장은 처음에는 금을 믿고 비트는 그 뒤를 따라 회복하였습니다. 금과 디지털 금. 그럼 지금 잘 동조하다가 금은 상승하고 비트코인이 하락한 원인에는 트럼프의 비트코인 행정명령 이후 실질적으로 진전이 없는 정책과 전 세계를 위협하는 관세 정쟁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 증가가 있습니다. 자, 경기 불확실성. 지금 보시는 파란 선은 미국의 경기 불확실성 지수입니다. 자, 코로나 땐 이 수치가 급등하면서 모든 자산이 무너졌고 코로나 이후 양적 완화가 펼쳐지면서 지수가 이렇게 꺾이자 비트코인도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22년 인플레이션과 전쟁으로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 오르며 시장은 하락을 했습니다. 미 대선 이후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트럼프의 여러 발언과 기대감에 비트코인은 상승했습니다. 자, 4월 관세 이슈가 실효되면서 그 피크를 찍었던 경기 불확실성 지수는 꺾였고 비트코인도 그 시점부터 다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였죠. 자, 다만 중국의 보복 관세로 지금은 반등 후 횡보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이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더 많은 게 보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 양적 완화로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달러 인덱스는 하락을 했습니다. 22년 인플레이션이 터지자 긴축과 함께 달러 인덱스는 다시 급등했습니다. 자, 이 시점에 우리 비트코인은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상승할 때 하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달러 인덱스는 출렁였고 비트코인은 그 흐름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전 공식은 명확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 비트코인은 하락, 달러 인덱스가 꺾이면 비트코인은 반등.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아니, 23년도, 24년도 긴축 중이라면서 비트는 오르고 달러 인덱스는 왜 그렇게까지 곤두박질 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듯이 바로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긴축을 했지만 중국, 일본, 유럽은 이 시기에 통화량을 늘렸습니다. 자, 또한 이 글로벌 유동성 공식은 전 세계의 주요 국가 통화량을 달러 인덱스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글로벌 M2와 달러 인덱스는 강력한 음의 상관관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미국만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글로벌 유동성 회복 흐름은 유럽의 제조 강국인 독일 닥스 지수도 강하게 반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즉 글로벌 자산 시장은 이미 유동성 회복에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떤 조건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일까요? 지금부터 비트코인 상승의 핵심 조건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달러 인덱스의 하락입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2023년도 저점인 100선을 살짝 깬 이후에 지금 더 추가 하락을 못하고 정체 중인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이 달러가 하락을 할까요? 과거엔 간단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하면은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달러는 그 값어치가 떨어졌습니다. 그게 비트코인의 상승의 공식이었습니다. 이전에 말이죠. 자,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은 레이 달리오가 말한 기축통화 몰락 이 4단계와 5단계 지금 사이쯤에 있습니다. 한때 가장 강력한 수출품이었던 달러는 이제 그 지위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25년은 기축통화 전환의 가능성이 가장 높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해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달러 기반의 이 스위프트 시스템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작은 실무역과 암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금융 거래가 일상화된 상태입니다. 즉 기축 통화의 변화는 이미 조용히 시작된 겁니다. 거기에 비트코인의 또 다른 상승 조건은 앞에서 살펴본 이 경기 불확실성의 안정화입니다. 그동안 이 불확실성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미 증시 등 자산시장 전체에 충격을 줬고 특히 미 증시와 달러 인덱스는 원래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관관계가 깨진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2008년도 이 금융위기 때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 하락, 미 증시도 하락, 그리고 2010년 닷컴 버블 때 상승, 상승. 자, 그리고 2020년도
이 코로나 팬데믹 때 같이 하락, 그리고 지금 2025년 무역전쟁 같이 하락하고 있는, 이럴 때는 시장의 기본 공식이 좀 무너지면서 우리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대표 지수가 바로 경기 불확실성 지수가 되는 겁니다. 자, 레이 달리오는 2021년 그의 저서에서 기축통화 붕괴의 5단계 시나리오를 소개하면서 위안화, 그리고 금, 그리고 비트코인을 새로운 기축 통화 후보로 언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21년도 당시에는 특히 중국 위안화의 부상을 좀 높게 평가했었죠. 자, 그러나 실상은 위안화는 외국 자금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없고 중국 정부가 시장에 계속 개입하니 기축통화로는 신뢰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사이 미국은 AI 산업이 터지면서 결국 시장은 다시 달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비트는 이런 배경에서 조용히 다음 반등을 준비 중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 움직임을 지금 추적하고 있죠. 그 반등의 기준값은 92,000달러가 기준이 되며 이때가 시장 전체가 새로운 상승의 서막을 알리는 구간으로 진입했다는 신호탄입니다. 자, 다만 비트코인은 문제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알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을 나타내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미 64%를 넘긴 상황에서 이전 고점이었던 이 72%까지의 상승도 충분히 열려있는 그런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즉 여전히 비트코인, 알트코인 시장 지배력에서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앞으로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알트 시장은 아직 확실한 그런 반등이 나오지가 않았죠. 오히려 알트 도미넌스를 비트코인으로 나눈 이 차트에서 이 포인트에 머물면서 추가 하락하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특히 국내에서는 업비트와 빗썸에 알트 현물들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시장에서 그냥 기다리시는 분이 많다는 거를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 중인 알트 손절할지 더 들고 갈지 고민되시죠? 저희가 지금 시장 흐름 기준으로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없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지금 새로운 기축통화의 탄생의 시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조용히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준비 중인 자산이 있죠. 이상 고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